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경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원 경매 용어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 했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관이라는 겁니다. 집행관. 옛날 분들은 뭐 집달리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집행관입니다. 여러분 입찰하러 가면은 입찰 법정에서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에요. 앞에 가운데 앉아서 이제 경매 10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10시에 시작할 때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분이 집행관님이세요. 뭐 법원에 따라서는 집행관님 직접 하지 않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서 제출하고 마감하고 나서 이제 개찰을 하지 않습니까? 발표하죠. 사건 번호 몇 번,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입찰을 몇 명 했으며, 그리고는 누가 뭐 1등, 2등, 그죠? 금액 발표하고 그 방송하는 분, 그분이 집행관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은 집행관실에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는 뭐 이제 은행에서도 한 사람 파견돼서 주로 신한은행이죠. 불경 지역에는. 그래서 그 이제 입찰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킹하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법원 경매 절차를 그죠? 입찰 절차를 이제 대행을 한다 그죠? 그리고 또 하는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송달 업무의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송달 업무의 수행. 경매 관련 각종 송달을 수행합니다 해요. 우리가 이제 그 경매를 이제 신청하지 않습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 각종 서류들이 있죠. 이렇게 보내는 거, 등기 보내는 거. 그 등기를 보냈을 때 처음에는 뭡니까? 저기로 갑니다. 우체국에서 갑니다. 우체국에서 가는데 그게 도달이 안 돼서 특별 송달이란 걸 신청을 합니다. 뭐 야간이나 휴일 특별 송달을 신청하면은 그거는 집행관님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그 말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현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나가서 점유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경매 개시에 대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해가지고 현황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 현황 조사서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집행관님이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금방 말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황 조사서를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현황 조사서를 작성과 동시에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즉시 나갑니다. 집행관님은 직접 나가는데 우리는 뭐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이제 공고가 떠야지 되는 거죠. 공고를 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어요. 경매 공고를 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황조사서 작성하고 빠르면 7, 8개월, 늦으면 1년 후에 됩니다. 1년 후에 경매 공고가 되니까 그 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집행관 현황조사서하고 실제로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전입세, 예를 들면 소유자가 살고 있다, 소유자 전입돼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입찰 준비하면서 현황 다시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은 나가고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전입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다른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준비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집행관은 각종 특별 송달을 하고 경매 관련해서 특별 송달을 하고 현황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입찰 기일에 입찰의 실시와 입찰 조서의 작성.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경매 당일에 경매를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집행도 합니다. 그리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 집행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부동산 경매만이 아니라 동산 경매에 대해서도 압류, 가압류 경매 집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및 부동산의 인도 명령 및 명도 청구의 집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낙찰받고 명도 협상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법원에 우리가 강제 집행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 일도 담당하는 겁니다. 그 일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하는 일을 이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송달 업무 수행, 경매 관련해서 각종 특별 송달을 한다. 그리고 현황 조사를 나간다. 그리고 경매 당일날 경매 당일 경매를 진행을 하는 일을 한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한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만이 아니라 동산 경매에 대해서도 집행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서 인도가 안 이루어져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면 그 일도 담당한다. 그 일도 담당한다라는 말은 집행관 계고 나가고 그리고 정말로 안 나갈 경우에 본 집행, 짐 드러내고 하는 거, 그 일도 관할을 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집행관의 특별 위임 권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집행관의 특별 권한 위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경매 낙찰을 받아서 잔금도 다 내고 우리 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문 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거 침입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문 따면 안 돼요. 하지만 집행관님은 특별한 권한과 직책을 가집니다. 했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집행을 위임받았을 때는, 이 말은 우리가 경매 신청을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했을 때, 그죠? 국가의 집행기관으로서 합법적으로 채무자 등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직책을 가집니다. 집행 시에 채무자의 주거, 창고, 기타 장소를 수색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이 말이 뭐죠? 문이 잠겨져 있더라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시에 채무자 주거에서 채무자나 성장한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강제 집행, 계고도 마찬가지예요. 계고나 본 집행 시에 갔는데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인 2명이나 시, 구청, 동직원, 읍면 직원,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집행관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 조사, 서류 송달, 입찰일 경매 진행,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 즉 경매 전반적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집행관하고 부딪힐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입찰일 날이야 뭐 그죠? 그거야 뭐 서류 내고 받고니까 특별히 뭐 집행관님하고 얘기할 일은 없습니다. 집행관실하고. 그런데 뭐죠? 명도 단계에서 이제 집행관실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매계라는 말 많이 하죠. 경매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법원에 보면은 경매 1개, 2개, 3개, 4개 쭉 있어요. 큰 데는 뭐 10몇 개, 20몇 개 이렇게 되겠죠. 예, 경매 이제 그 각 개마다 담당계, 여러분이 보는 그 경매 사건, 관심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매 몇 개라고.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경매계의 주요 업무 봅시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 항고,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및 매각 대금 납부 신청 및 재매각 절차 취소 신청, 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관리 명령 신청, 뭐 인도 명령 신청 및 매각 대금과 배당액의 상계 신청, 뭐 쭉 여러 가지 이런 그 서류 신청, 뭐 절차를 밟게 해서 신청하고 이런 거를 경매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강제 집행을 제외하고는 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찰 받고 나서 이해관계인이 됐잖아요. 아, 내가 뭔가 뭘 알아내기 위해서 서류를 좀 열람을 하고 싶다. 이럴 때도 경매계로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경매계로 가기 전에 민사 신청과 서류 접수하는 데에다가 신청서는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 간단해요. 가서 문의하시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매계로 가서 그 입찰, 여러분 관계되는 서류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입찰 서류 열람도 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매계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 받고 그 이후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신점을 문의하실 때는 담당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건마다 담당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일에 1등을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입찰 보증금 영수증 받거든요. 거기 영수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개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문의하셔서 궁금하신 점 이렇게 해소하시고, 그리고 뭐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죠? 참, 인도 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경매계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잔금 내면서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특별 송달 신청했잖아요. 특별 송달을 신청했는데 답이 없어. 집행관님 언제 갔는지,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 언제 갔는지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경매계로 하기보다 그때는 뭡니까? 특별 송달은 뭐죠? 집행관실에서 하죠. 그럼 집행관실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특별송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갔다, 안 갔다, 아니면 언제 갈 예정이다,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가지고는, 그러니까 명도에 관련되는 것은 뭐죠? 명도에 관련되는 것은 집행관실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전에 각종 뭐 이렇게 신청 같은 거, 접수 이런 거는 경매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곁들이겠습니다. 사건 번호 있지 않습니까? 뭐 2018 타격 몇 번, 2019 타격 몇 번 이런 게 있는데 앞에 2018, 2019 이런 것은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표시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연도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죠? 뒤에는 해당 지원의 접수 번호입니다. 해당 지원의 접수 번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의를 하실 때도 뭐 그런 경우 흔하진 않지만 같은 사건 번호인데 뭡니까? 법원에 따라서 똑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법원에 몇 타경, 뭐죠? 2018 타경에 몇 번이다, 2019 타경에 몇 번이다 하면서도 무슨 법원이란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 타경이에요. 그죠? 경매 사건 번호는 타경, 이렇게 나가고,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2019 타인 돼요. 타인 다음에 번호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 번호는 한 개의 사건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개별적 물건을 경매 진행하는 경우에 각 개별 물건을 지칭하는 번호입니다. 입찰 사건 목록 또는 입찰 공고에 물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표에 사건 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전부 다 경매에 나오게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고 임야가 있고 상가가 있다. 이러면은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매각을 하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1번, 그리고 임야는 2번, 상가는 3번 이런 식으로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입찰하실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안내 드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시간 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경매를 이제 입찰하고 그 다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의를 경매계로 해야 하는 건지 집행관실로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